우리 수일이 하여튼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따라와서 그저 잘한다 뭐 용기만 북돋워주고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황당한 사기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아, 지금 이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 제안이 왔어요. 근데 이제 프로필을 보니까 저는 또 평상시 페이스북을 잘 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데 요즘 들어 가끔씩 보는 이유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물건 판다고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혹시 알람이 왔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열어보다가 그 친구 제안이 왔는데 그때 딱 보니까 그전에도 많이 왔어요. 친구 제안은. 근데 다 무시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 사건에 휘말리려고 그랬던지 아니면 이제 제가 소설가로서 뭐 얘기거리를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랬던지 아무튼 딱 보니까 이렇게 휘말려 들게 된 게 얘의 프로필을 보니까 샌디에고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닥터이면서 의사이면서 군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그 다음에 94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젊고 딸 나이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직업은 의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디가 살기 좋을까 지금 한창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얘가 마침 샌디에고에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걔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지 이렇게 들어보려고 그러한 저러한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서 얘를 친구를 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뭐 얘를 통해서 샌디에고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많은데 근데 아무튼 사람이 어디에 이렇게 홀리게 되면은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학위가 있는 인텔인데 이렇게 사기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없어서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현명하셔서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저는 스트리트 스마트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석사 학위가 있다는 것은 북 스마트 그러니까 인텔리전트하다는 뜻이죠. 근데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부 많이 했는데 세상 물정 막 모르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이렇게 스캠이나 당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차하는 순간에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사람이 순간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번 비디오를 올립니다. 그리고 94년생인데 근데 사진에 보니까 얼굴이 사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사가 보이나 마나. 그리고 지금 현대고등학교 서울에서 현대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은 샌디에고에서 나온 그래서 이제 한국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은 전혀 못하더라고요. 전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살짝 의심스럽잖아요. 이상하다. 네 프로필에 한국의 현대고등학교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뭐 그때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겠다면서 자기는 어답티드 입양됐는데 그 다음에 입양된 이후로 또 부모님이 자기를 돌보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기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거기서 자라면서 성추행을 당했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되게 정말 제 인생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소설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서 제가 또 솔깃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불쌍하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이제 귀를 기울여 듣게 된 거죠. 뭐 들을 필요도 없었죠. 사기꾼이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사기인데 거짓말인데 그걸 뭘 진지하게 듣는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책감에 막 시달리는 거죠. 트라우마가 생겼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데다가 그 다음에 제가 페이스북으로 잘 안 보고 하니까 얘가 니 왜 페이스북을 자주 안 보냐 이러길래 난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걔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럼 카카오톡으로 톡을 하자고 이래서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프로필에 그 꽃 사진이 있어요. 자기 얼굴 대신에 꽃을 올려놨는데 물론 거기에도 어떤 정보는 없어요. 그냥 그 꽃만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도 나중에 제가 이제 살펴봤어요. 얘가 이제 얘가 사기를 치는구나 싶어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거기에도
사진 딸랑 두 장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저기 뭐 샌디에고에 대한 거 그냥 인터넷에서 긁어오면은 할 수 있는 거 그냥 아무 그 정보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관한 거 또 뭐 그런 것들 쫙 있고 자기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에 대한 것도 없고 물론 그러니까 날조된 거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난소암으로 죽고 그 다음에 자기 9살 된 아들은 지금 보딩스쿨에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스쿨 가디언 보호자가 이제 얘를 9살 난 아들을 돌보고 있고 자기는 지금 이라크에 파병을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꿈은 이게 끝나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병원을 짓고 싶다. 그게 꿈이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승 딱딱딱딱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왜 자기가 이라크에 파병이 됐고, 그러니까 자기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부인이 죽는 관계로 파병을 의사로 갔고 거기서 너무 힘들고 뭐 자기 동료들이 막 가끔씩 총상에 맞고 뭐 은행도 문을 안 열고 뭐 도서관도 문을 안 열고 뭐 등등의 뭐 힘든 거 그런 걸 쫙 이제 배경 설명을 싹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한날 그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8시에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라크 정부 측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다른 그 군 장성들하고 미팅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되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혹시라도 트랩일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정말로 이라크 정부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을 볼모 삼아서 하려고 어떤 집단에서 그러는 건지 등등의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하면서 막 불안하다고 이러길래 저는 또 막 용기를 주면서 괜찮을 거다 막 이랬죠 또. 너무나 순진하게.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뉴스를 전해주면서 되게 좋은 뉴스다, 되게 해피하고 익사이팅하다 이러면서 그 뉴스 결과가 뭐냐면 자기가 상을 받게 됐대요. 그 전쟁에 참가한 그 사람들한테 주는 뭐 최고의 명예로운 그 메달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이라크 정부 측에서 자기한테 큰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상하게 이제 거기서부터 저의 이제 센서는 더욱더 발동한 거죠. 그 전에도 얘기할 때 이게 살짝 좀 이상한, 그러니까 편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오는 게 몇 개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 상황에 그 사람의 상황, 얼마나 인생이 불쌍한가 거기 너무 초점을 맞추니까 나머지 언뜻 느껴지는 그 이상함이 그냥 묻어져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경계를 딱 한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전제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으로 돈을 보낼 수가 없다. 자기가 그 큰 돈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 큰 돈을 이라크 정부 측에서 주냐고 그랬더니 뭐 자기가 의사로서 거기 다른 시민들도 돌봐주고 그랬기 때문에 고맙다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뽑혀서 돈을 받았다고 이러면서, 근데 그 돈을 보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보내와야 되는데 자기가 한국에 계좌가 없으니까 나한테 먼저 보내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보내면 네가 한국으로 돈을 좀 보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한국으로 이라크에서 그것만 해결되면은 자기는 이라크 그 군대에서 바로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가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자기가 나한테 보냈던 그 30억이라는 돈을 그 뱅크 쪽으로 보낸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나한테 보내겠다고. 그래서 나는 은행에 돈 보내는 거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항상 다 남편이 했다 이랬더니 막 놀래면서 그러냐고 막 이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러면서 그럼 네가 그냥 미국에 와라. 미국에 와가지고 네가 받으면 되지. 그거를 뭘 구태여 은행 업무를 할 줄 모르는 내가 하냐 이랬더니 그러면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또 말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이 어떤 사람이 이메일을 주면서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서 네가 받겠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 돈을 현금으로 100달러짜리 지폐가 어떤 전기 상자에 들어있어서 코드로만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랑 그 다음에 메달을 나한테 보내오면은 그거를 내가 자기가 미국에 올 때까지 갖고 있으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사람이 나이가 몇인데 알고 보니까 나이도 49이에요. 근데 49도 이제는 믿기지 않아요. 걔가 또 뻥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내가 나 너 저기 26인 줄 알았다. 거기 프로필에 94년생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이랬더니만 그거는 자기가 그냥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그냥 한 거고 하면서 자기는 실제 나이는 49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 나이 되도록 그리고 직업이 의사면은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이 스쿨 가디언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낼 데가 없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천에 고하고 나는 이제 아는 사람 니밖에 없고 막 이러면서 너한테 보내야 된다 이러고 그 다음에 처음에 아까 언급했듯이 뭐 거기서는 돈을 그 상자를 보낼 때 미리 하도 전쟁 상황이라서 돈을 미리 요구한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래 나한테를 보내라 이랬으면은 아마 그 돈을 미리 요구한다는 그 돈을 아마 저한테 혹시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그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사귄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나는 이런 거는 남편하고 상의해야 된다. 나는 미국에서 거의 어린애 같은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이랬더니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너랑 나랑 둘만 아는 비밀인데 그리고 또 혹시 네가 얘기했을 때 네 남편이 거절할까봐 두렵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다 이런 거 다 터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비밀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낮 동안은 이제 그 신랑은 우리 랜디 오빠는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당연히 말을 못하고 그 친구하고 얘기를 했죠. 친구한테 얘기하자마자 첫 번째 그냥 페북을 통해서 만났고 뭐 의사하고 뭐 얘기하자마자 100% 사기 100% 사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런 사기건이 지금 되게 많은가 봐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안 보니 몰랐죠. 그런 사기가 있다는 거. 근데 완전히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대부분 다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고 자기는 군에서 뭐 의사로 뭐 근무하고 그 다음에 뭐 꼭 애들이 있다는 거죠. 뭐 아들이 있든 딸이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딸 사진도 올려놓는데요. 딸하고 자기랑 같이 찍은 사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다음 날은 어제는 그 한국에 있는 친구랑 또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제가 겪은 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형적인 사기. 전형적인 사기에 저는 진심을 다해서 댓글 해줬거든요. 왜냐면은 거기 이라크에서 얼마나 힘이 들까. 또 인생이 그렇게 불쌍한데 삶이 불쌍한데 이번엔 또 이라크에서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의 그 인간적인 그 감성과 그다음 동정심을 이용한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순진하게 거기에 지금 빠져들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했다는 그 사실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완전히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만약에 진짜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자리에 없죠. 완전히 막 인간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 정도로만 사기를 당한 것도 저는 정신적인 충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당했으면은 정말 충격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햇볕이 굉장히 뜨거워서 손을 이렇게 하고 지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렇게 친구를 제안하는 경우는 직업이 주로 다 거의 의사래요. 그러니까 제 친구 하나가 하는 소리가 아니 의사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그렇게 시간이 많나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자꾸 뭐 친구 제안하게. 근데 맞아요, 그죠? 뭐 의사들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남아들어서 그런 걸 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의사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꼭 청진기 두른 사진이나 또는 가운 입고 찍은 사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요즘은 마스크 끼고 뭐 수술하잖아요. 그런 장면, 그런 것들을 어디서 퍼왔는지 하여튼 자기는 비스무리하게 생긴 하여튼 그런 사진을 올려놔요. 그래서 그게 마치 자기인 것처럼. 또는 실제로 자기가 가짜를 입고서 할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사진을 얹어놔서 내가 의사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인생 스토리가 거의 같아요. 되게 불행하죠. 거의 고아고, 그 다음에 부인이 짓고 애 하나 데리고 살고, 그 다음에 군 아미에서 근무하고, 뭐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이 사기꾼은 자기 고아로 살 때 성추행까지 당했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몰레스티드라고 보시면 그런 단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성추행 당하는 거를 그러니까 정말로 인생이 되게 미저러블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에다가는 자기에 대한 사진이 없죠. 또 자기 친구들의 사진이 없고, 왜냐면 급정거니까 사진 한 장, 두 장 딸랑 얹어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알버치드 사진 올려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톡 프로필도 꽃사진이고, 주로 이제 프로필에는 꽃사진을 올려놓고, 또 거기도 물론 뭐 다른 사진이나 뭐 여타 뭐 이런 이야기 히스토리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사실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너무나 순진하게 그냥 이야기를 바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사기꾼들의 특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 심리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무장해제시키죠. 디스암드, 무장해제를 시켜요. 그래서 얘기를 수리하게끔, 수리 나오게끔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상대방이 자기랑 친하다는 느낌을 주게끔. 그리고 이런 전형적인 방법도 써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사진을 먼저 보내요. 그러면서 나 네 사진도 보고 싶다 이러면서 사진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먼저 보내놓고 네 사진 있으면 좀 보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지금 간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제 의견은요, 정말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 사기꾼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특히나 저처럼 되게 인간주의자, 인간에 대해서 되게 막 정이 많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인데 성격이 이런데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런 사기꾼의 그 스토리를 모르고 있다 이러면 저 같은 사람 백발백중 호구예요. 딱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착하고 좀 순하고 순진하다 그러면 대부분 거의 이꼬르, 영어로는 equals, 자기 뭐 순진 착함 이거는 이꼬르 호구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친구 제안을 해오면은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야 되죠. 그 페이스북을 한번 열어보면은 알아요. 사진이 한두 장 있고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은 분명히 그건 날조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뭐 팩트 체크하고 말고도 없이요, 친구가 제안이 오면은 수락할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왜 하겠어요. 친구 하자고 왜 하겠어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1분 1초도 아깝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라도 또 우리 살면서 너무 외롭거나 데이트 상대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그 사람들 또 친구 제안해오면 또 혹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마찬가지로 절대로 SNS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친구를 요청해 오거나 이럴 때도 절대로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백발백중, 100이면 100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데이트 상대가 필요하거나 이러면은 누가 뭐 소개도 안 시켜주고 이럴 때는 어떤 공신력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꼭 돈을 주고 자기 그 신분이 백그라운드 체킹이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것들, 그건 비용이 드니까 사기꾼들은 그런 걸 통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 만나든가 이래야지, 그냥 이렇게 무료로 하는 페이북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친구 하자고 이러면은 그냥 아예 그냥 보시지 마시고 그냥 거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늘 상기하자는 차원에서 이 비디오를 급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It's a beautiful day. It's very, 오늘은 굉장히 지금 날씨도 따뜻하고 완전 봄이고 이런 날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욱더 행복하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현명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